아이고, 죄송합니다. 금방 하겠습니다. 아, 옆에 또 저기 공사하고 계시는 거 같네. 아이고, 왜 이렇게 많아. 자, 일단 여러분은 그 데일리 테스트 보신 것 좀 평해 주시고요. 일단은 검사를 좀 할게요. 에이, 이건? 그러면 아직 다 채점 안 했나? 자연스럽게 보자. 쩌는데 복수형. 응? 아. 뒤로 빼도 돼요. 네. 아, 예, 상관없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보자, 원준이. 응? 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니까 물 안에서부터 불순물, 물에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잖아. 거기서 빼낸다는 개념이 되는 거니까 뽕을 써야죠. 이거는 괜찮고요. 아, 예, 얘는 틀렸어요. 이거는 괜찮고요. 이건 빼먹은 거고. 그 다음에 현상. 1번이요? 네, 괜찮아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뭐야 이거? 이건 뭐야? 뭐야 이거 왜 단어 같이 붙어있어? 뭐야 따로? 이거 어디가 싶어? 그 다음에 윤영이. 아, 계속정용법이라서 그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회의는 안 했지? 뽑았는데 어디 거? 자, 잘 봤습니다. 오늘 좀 어려웠죠? 네.
뒤에 잘 보이시나요? 앉으신 분들 잘 보여요? 안 보이시는 부분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 이쪽 방식 아래에서 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자, 일단은 여기에서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 또한 요거 나왔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제 나덜리 버덜소나 아니면 as well as 요거를 신경을 써야겠지. 근데 이제 힌트 단어를 보면 only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나덜리 버덜소비를 써야겠구나 요 생각을 하면 되겠다. 여러분이 이제 그 나덜리 버덜소를 이제 활용을 할 때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요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정답이 가능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덜리 버더스비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이 A와 B가 병렬 구조다라는 건 너네가 다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만약에 A 자리에 동사가 나왔다면 B 자리에도 동사가 나와야 되는 거고, A 자리에 주어 동사가 나왔다면은 B 자리에도 보통은 주어 동사가 나와요. 근데 이때 주어가 똑같으면 생략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네. 그러면은 지금 요 문장을 보면은 여기 이제 영작된 거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encourage라는 동사 그리고 이제 이어서 develop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거든. 그러면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나돌리 버돌소 같은 경우는 동사끼리 연결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쌤이 쓴 버전 이외에도 주어 자리에 science fiction movies can 하고 그 다음에 not only encourage but also develop 이렇게 써도 돼요.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는 거야. 하지만 이제 제가 쓴 버전은 이제 도치구문을 이제 쓰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둘 다 정답이 되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이제 일단 이 나돌리 버덜소의 병렬 구조를 구성하는 것, 이게 일단 첫 번째 중요 포인트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encourage라는 표현 나왔으니까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를 써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가 됐었다. 그 외적인 거는 전부 다 단어나 어순에 관련된 거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나던틸 구문, 이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녀석이고 쌤이 예전에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을 거야. 자, 일단 나던틸이 나오면은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not이 맨 앞에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부정어, 도치가 발생한다를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did the company market이라고 지금 주어 동사 도치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가장 중요했다. 그 외적인 거를 좀 보자면은 일단 such의 형용사 명사라는 구조로서 그렇게나 뭐뭐한 명사라는 구조가 쓰였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패스하고 관계대명사 이하가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이런 구조도 지금 함께 나와 있다. 이게 이제 세 가지가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관계사의 계속적용법에 대한 건데 지금 여기서 which가 갖고 있는 게 앞에 나와 있는 a lot of antioxidant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복수형이니까 복수에 맞게끔 이제 비동사를 써준 거고, 해석은 뭐 별거 없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녹차는 많은 항산화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들은 즉 항산화 물질들은 사용됩니다. be used to 동사원형 하면은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라는 거죠. 근데 니네가 아마 많이 틀렸을 부분이 쌤 생각에는 요 부분일 것 같아요. 요 부분. 여기를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여기를 조금 분석을 해줄게요. 지금 일단 구문문석상으로는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는데 잘 보세요. protect가 목적어가 필요하지? protect? 뭐뭐를 보호하다. 그럼 이 protect의 목적어가 뭐냐면 yourself야. yourself. 됐어? 그러니까 원래 여기 이제 yourself가 들어가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데미지를 늦춘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데미지라는 게 너의 세포에 대한 데미지를 말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에서는 이 덩어리가 사실은 내가 부사로 써놨네요. 쏘리,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이렇게 수식하는 형용사가 되는 거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면은 지금 yourselves라는 게 지금 겹치잖아요. 말이 겹치니까 여기 yourselves 또 to yourselves 이렇게 쓰기 싫어서 앞에 나와 있는 yourselves를 생략한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됐죠? 똑같은 말 두 번 쓰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일종의 병렬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 or 나와 있잖아. 그렇지? 우리가 흔히 여태까지 봤던 항상 병렬 구조는요, 뭔가 앞에 나와 있는 녀석과 똑같은 녀석을 찾는 이런 식의 이제 병렬 구조였는데, 얘는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yourselves를 기준으로 해갖고 얘가 앞에 나와 있는 protec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고, 바로 앞에 있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고,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영작할 때.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나노 구조로 된 필터들은 그것들은 물에서 불순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적 용법이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고요. 깨끗한 식수를 만드는 데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 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may까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뭐 사실 특별히 불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앞에 나와 있는 주어가 filters, 복수형이지만 어차피 조동사가 있으니까 수일치 신경 쓸 거 없고, 앞에 있는 거 filters 주어, 그 다음에 may help 동사. help라는 녀석은 투부정사를 쓰든 동사원형을 쓰든 목적어 자리에 뭘 쓰든 상관없죠. 오형식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create로 써도 되고 to create로 써도 돼. 둘 다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몇 번 왔다 갔다 했다고 왜 이렇게 덥냐. 땀나.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그 연구는 음식의 맛은 그것이 소비되는 용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결론 짓는다. 자, 그 연구는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거 한번 기억을 해볼까? 주어가 똑같이 맨 앞에 나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동사가 뒤에 나온다고 했어. 근데 이 사이 내용을 보니까 음식의 맛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주어 동사가 나와 있단 말이야. 주어 동사. 그러면은 뭐뭐 한다고라는 말이 있죠. 이게 뭐라고 했어? 대시라고 했었어. 됐어? 그러면은 이 덩어리가 지금 대절이 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대절의 안에서 또 똑같이 가면 돼. 주어는 또 처음에 나오고 동사는 또 뒤에 나오는 거야. 됐어? 똑같은 어순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다? 한 덩어리씩 앞으로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염작하자면 일단 그 연구는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The study, the research라고 써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자, 그 연구가 결론 짓는다. 주어 동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네모가로 덩어리 대절이 나와야겠죠. 대절 나오고, 대절에서의 주어가 음식의 맛이니까 음식의 맛 주어 나왔습니다. 대절의 동사 영향을 받는다니까 is affected 영향받는다 나왔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한 덩어리씩 앞으로 가라. 그 앞에 나와 있는 덩어리가 용기에 의해서니까 by the container 용기에 의해 나온 거고요. 그 앞에 나와 있는 게 그것이 소비되는, 그것이 소비된다라는 또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데 목적어가 빠져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얘를 수식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부분을 구성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한글만 볼 때는. 왜냐면 소비된다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얘는 수동태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수동태라는 걸 보면 딱 알아야 되는 게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한글만 봤을 때는 주어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서 지금 용기를 수식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어? 근데 목적어를 못 쓰잖아 원래 수동태 뒤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수동태 뒤에 목적어를 못 쓰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하는 상황이니까 전치사를 하나 붙여줘야겠구나. 이 생각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 상태로 끝나면은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나와줘야 되니까 이거 대신에 관계대명사 which를 쓰면 되겠죠. 그러면 그 전치사를 이제 어떤 거를 써야 되는가? 그것이 소비된대 용기에.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제가 단서를 줬죠. 전치사를 from이라는 이제 전치사를 줬기 때문에 여기서 from which라고 이렇게 써준 겁니다. 직역을 하자면 그 용기로부터 그것이 소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from 같은 경우는 맨 뒤에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고등부에서도 특히 이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왜 잘 나오냐면은 일단 학생들이 잘 못 쓰는 이유가 첫 번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지 아닌지를 몰라요. 일단 그 상황을 몰라.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쌤이 먼저 보여준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다? 다시 한번 주어 동사가 지금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데 주어 동사가 명사를 꾸며준다는 건 원래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을 쓴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소비된다라는 수동태적인 말이 들어갔으니까 목적어를 쓸 수가 없다. 그럼 목적어를 쓰게 만들려면은 전치사를 우리가 추가로 써줘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됐죠? 일단 이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그럼 어떤 전치사를 활용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그러면은 어떤 전치사를 활용해야 되느냐 했을 때는 그 뒤에 나와 있는 요 명사와, 즉 수식받는 명사와 이 앞에 요 꾸며주는 부분이 이 둘 간의 관계를 봤을 때 그것이 용기로부터 소비된다라고 하는, 즉 from이라는 전치사와 가장 잘 맞으니까 from을 써야겠구나. 즉 같이 해석을 해봐야만 우리가 전치사를 어떤 걸 쓸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고등부에서 조금 문제를 내면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보통 고등부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는요, 일단 전치사는 힌트로 안 줍니다. 힌트로 안 줘요. 근데 대신에
우리가 흔히 수어처럼 많이 외우는 녀석들로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be familiar 뭘 쓰죠? 어떤 거? with를 써요. 보통 be familiar with 보통 with를 많이 쓰거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주어가 친숙한 뭐뭐뭐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주어가 친숙한 뭐뭐뭐. 그럼 우리가 주어가 친숙하다라고 하면은 주어, 동사, 보어 이걸로 그냥 완전한 문장이 돼버리잖아. 그렇지? 근데 완전한 문장이 명사를 수식할 수 없잖아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치사를 하나 붙여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be familiar with라는 녀석을 쓰니까 아 여기에는 with 위치를 써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갖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 작년 대진고에서 관련한 시험이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자면 게임들이 다른 형태들의 오락과 다른 한 가지 근본적인 측면은 한 가지 근본적인 측면은 여기가 이제 주어가 됩니다. 앞에 나와 있는 거는 이 전체 덩어리가 얘를 수식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여기에서는 제가 differ from으로 썼거든요. 근데 혹시나 are different라고 쓰신 분이 혹시 있을까봐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어차피 힌트 단어가 뭐야? differ로 나왔잖아. differ. 그러면은 형태 변화가 가능하니까 differ라는 동사 대신에 different라는 형용사를 써도 되겠죠. 물론 형용사를 쓰려면 앞에 비동사는 써줘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상관없어요. 어찌됐든 그래서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가 수식하니까 오케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겠구나. 근데 다르다라는 말 자체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쓸 수 없으니까 전치사를 붙여줘야겠구나. 그러면은 뭐뭐와 다르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우리가 전치사를 from을 쓰니까 우리가 보통은 from을 쓰면 되겠구나 했는데 from이 이미 나와버렸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게임들이 다른 형태들의 오락과는 다르다. 여기 과이지 과. 이 과에 해당하는 게 from이란 말이야. 과에 해당하는 게. 그러면은 다른 한 가지 근본적인 측면이래요.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이 근본적인 측면, 이 측면이라는 말, 얘가 지금 선행사잖아요. 측면, aspect가. 그렇죠? 그럼 이 측면이란 말이랑 앞에 나와 있는 요 문장,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문장을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전치사로서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게임들이 다른 형태의 오락과는 다르다.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되겠죠. 우리말로 했을 때 측면에서. 그럼 에서에 해당하는 말을 우리가 추가로 전치사로 써줘야 돼서 in이라는 말을 써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영작 측면에서는 사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쉬운 편이 아니라는 점. 근데 여러분이 어떤 전치사를 써야 될까까지는 여러분 지금 단계에서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지금 얘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써야 하는 상황이구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써야 하는 상황이구나. 다시 한번 보다 주어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목적격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다르다라는 말은 목적어를 받을 수 없는 말이니까 뭔가 전치사를 추가해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자, 나머지들은 뭐 간단하죠.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것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주어가 앞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동사 맨 뒤에 나오고요. 앞에 뭐뭐 한다는 것. 뭐뭐 한다는 것도 무엇입니까? 대시예요. 대. 그렇기 때문에 이 덩어리 전체가 대절이구나 생각하면 되겠고 안쪽을 살펴보면 주어, 동사, 뭐뭐에게, 간접 목적어, 뭐뭐를 직접 목적어 다 나와 있는 4형식 구조가 되겠네. 그래서 그들이 준다는 것이야. 플레이어들에게 기회를요. 근데 기회인데 어떤 기회야? 결과에 영향을 끼칠 기회. 여기는 별로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5, 6번에서 여러분이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어느 상황에 영작을 해야 되는 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좀 유의하셔야겠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그 조퇴를 하는 바람에 여러분들께서 저희 이제 그 효진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열심히 수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혹시 어디까지 하셨었어요? 랭크 31번까지 했었나요 혹시? 맞나요? 32 할 차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82쪽이네요. 여기 좀 볼게요. 그리고 정말 죄송한데 에어컨 좀 틀고 올게요. 내가 지금 땀이 너무 나갖고 여러분한테 민폐인 것 같아서 잠깐만요.
아니 여기 옆강의실도 더운데 여기 더운 거 같네. 왜 이렇게 덥지? 죄송합니다. 네. 자, 32 랭크부터 한번 볼게요. if 조건절을 대신하는 여러 표현이라고 나와 있네요. 일단 제목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 나와 있거든요. if 조건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좀 잘못 나와 있습니다. 제목을 좀 바꿀게요. 조건절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요. 엄밀히 따지면요. 가정법이야. 가정법. 여러분 조건절이랑 가정법이랑은요. 개념이 다릅니다. 네. 우리가 흔히 if라는 단어를 보면은 뭐뭐 한다면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죠. 근데 이 뭐뭐 한다면의 의미를 볼 때 조건의 의미도 있고요. 가정의 의미도 있어요. 조건과 가정. 조건과 가정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말로 해석은 똑같은데요. 조건의 의미는 50%고요. 가정은 0%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조건이라는 거는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얘는 약간 미래지향적이고 얘는 과거지향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말해볼게요. 내가 고3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서울대 합격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이건 조건일까요? 가정일까요? 이건 가정이에요. 왜? 내가 고3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예요? 0%잖아. 0%. 내가 어떻게 고3으로 돌아가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타임머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조건이라는 건 뭡니까? 확률이 반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일 날씨 좋으면 나 놀러 가려고 이런 거. 그럼 내일 날씨가 좋다면 그럼 내일 날씨가 좋을지 안 좋을지는 뭡니까? 반반이죠, 확률이. 그렇죠? 좋거나 안 좋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조건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우리말로는 되게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속으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적 차이가 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해석한 거를 잘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내가 고3으로 돌아간다면 과거적 어감이 좀 더 가깝고요. 가정법은요. 그리고 내일 날씨가 좋다면 내가 이렇게 하려고 좀 미래적 어감에 가깝다. 조건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조건절을 대신하는 여러 표현이라 나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건절이 아니라 가정법을 대신하는 표현들이고요. 즉 if 가정법 대신에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책에 보면은요 총 2가지 표현이 나와 있는데 2가지 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강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는요 바로 without 가정법입니다. 자, 이 without 가정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께서 글을 보실 때 우리가 흔히 가정법이라고 말을 한다면 여기서 만약에 좀 내가 충실하게 공부했다 한다면 가정법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식이라고 하죠. if 주어의 과거형 동사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의 동사 원형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공식화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흔히 내가 학생들한테 가정법이 뭐냐, 어떻게 생겨먹었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잘 학습이 안 된 친구들은 항상 if만 얘기를 꺼내요. if만. 그러니까 if가 있으면 가정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if는 가정법의 본체가 아니고요. 가정법의 본체는 조동사의 과거형이에요. 조동사의 과거. 그래서 if가 본체가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without 가정법을 제가 잠깐만 보여줄게요. 아직 쓰지 말아봐. without 가정법이 어떻게 생겼냐면 without이 나오고 명사가 나와. 그리고 주어의 조동사의 과거형의 동사원형이다. 이거거든요. 형태가 가정법 과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가정법을 배울 때 항상 if에 우리는 많이 의존했었고 많이 익숙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지금 if가 없는 가정법이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독해 지문을 읽을 때 과연 여러분이 이 without만 보고 얘가 가정법인지 아닌지 판단을 낼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without이 뭐뭐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잖아. 가정법 말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 without이라는 놈을 보고 가정법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어요. 그럼 뭘 보고 아는 거냐? 아 여기에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와 있구나. 이걸 보고 가정법이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야. 자, 왜 그런지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조동사라는 녀석들 있죠. can이나 could나 should나 이런 애들. 자, 조동사는요 이런 속성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자, 조동사의 현재형들 있지.
현재형들, 뭐 can, 뭐 will, must 막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조동사의 현재형은 모든 현재형이 기본적으로 추측성의 의미가 있어요. 추측성. 됐어? 그러니까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may는 뭐뭐일지도 모른다. can, 뭐뭐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추측성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조동사의 과거형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마찬가지로 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would, could, should, might 전부 다 마찬가지야. 전부 다 기본적으로 뭔가를 가정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야. if가 있냐 없냐랑 상관없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고등부 독해 지문을 이제 보다 보면요. if가 없는데 조동사의 과거형만으로 가정법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한다. 가정법의 본체는 뭐다? 조동사의 과거형이라는 점. 요거를 일단 먼저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without 가정법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정법에는 항상 우리가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두 가지로 나뉘어지잖아. 그래서 그거를 나눠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형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without에 일단 명사가 나옵니다. 전치사니까. 그리고 주어에 조동사의 과거형에 동사원형이 나와. 이게 바로 뭐야? 가정법 과거예요. 과거. 제목을 아예 과거라고 쓸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들은 건들 거 없고 얘만 건들면 돼. 여기 without 부분만 건들면 되거든. 그래서 이 without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총 3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but for라는 표현이 있어요. but for.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얘를 if 가정법으로 바꿔 쓸 수 있거든. if 가정법. 자, 어떻게 쓰느냐? if it were not for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if it were not for. 자, 우리 가정법에서는 항상 수일치 이런 거 상관없이 항상 우리가 were를 쓰죠. 그래서 앞에 it이 나와 있지만 were를 쓴 거고 여기에서의 it은 해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if it were not for 이런 표현도 있고요. 하나만 더 써볼게요. 자, 결론만 일단 먼저 쓰겠습니다. were it not for 이런 표현도 있어요. were it not for. 자, 요 형태들이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가? 중3 아니 고1에서도 제가 종종 나온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쓰기 이런 식으로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단순 암기 문제야. 근데 잘 나오더라고. 잘 봐봐. 이게 전부 다 뭐뭐가 없다면이라는 뜻이거든요. 전부 다. 근데 이제 얘는 한 단어죠. 2개. 하나, 둘, 셋, 넷, 5단어. 하나, 둘, 셋, 4단어예요. 됐어? 그러면 단어 개수가 다 다르지 지금 4개가. 그렇지?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 낼 때는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으로 빈칸 개수를 이렇게 써놓는 거야. 빈칸을 이렇게 2개 뚫어놓고 5개 뚫어놓고 4개 뚫어놓고 그래서 각각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서술형에서 문제를 많이 출제한다. 다시 한번 보자면은 해석은 전부 다 뭐뭐가 없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죠.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를 좀 써볼게요. 두 번째는 without 가정법 과거 완료거든요. 자, 그러면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 쓰겠습니다. without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자, 그럼 과거 완료의 형태도 어떠냐? 거의 비슷해. without 나오고 똑같이 명사 나와. 여기까지는 똑같아. 생긴 게 똑같은데 뒤에가 달라지죠. 뒤에가 본체니까. 주어에 조동사의 과거형 나오고 이어서 have pp가 나옵니다. have pp 완료형이니까 과거 완료형이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without은 뭐뭐가 없다면이 아니라 과거 완료니까 뭐뭐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과거처럼 해석이 되는 거야. 과거처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바꿔 쓸 수 있는 말 한번 정리해 볼게요. without이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당연히 위에 나와 있던 but for랑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if 가정법으로 바꾼다면은 좀 형태가 달라지겠지. 왜냐?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if it 자, 원래는 우리가 과거에서는 were not for를 썼는데 얘는 과거니까 were를 쓴 거잖아. 그럼 우리가 과거 완료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had not been 공간이 없네. 여기다 쓸게요. 그냥 for 이렇게 쓰면 됩니다.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 were not for라는 형태, 이 were not이라는 형태를 이제 과거 완료 형태로 바꿔준 것 뿐이야. 그렇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쓰자면은 had it not been for 라는 형태로도 쓸 수 있습니다. had it not been for. 자, 그래서 얘네들이 해석이 뭐다? 뭐뭐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됩니다. 뭐뭐가
자, 일단 제가 결론부터 쓴 거예요. 부연 설명은 다시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without을 but for 또는 if it had not been for 또는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얘도 칸수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역시나 아까 말했던 서술형 유형으로 출제하기가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인 without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의 형태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얘네들에 대한 좀 추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특히 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자, 이거는 여러분 교재에도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 건데 잠깐 교재에 있는 거를 보고 제가 다시 저쪽으로 와서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보시면 자, 여기서 without이나 but for 같은 거를 써갖고 뭐뭐가 없다면이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고, 자, 어떻게 바꿀 수도 있다? if it had not been for 뭐 이렇게 바꿨었죠. 또는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지금 제가 필기한 내용입니다. 필기한 내용.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 원래 가정법에서 도치가 발생할 수 있거든. 가정법에서. 이게 근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잠깐만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빈 공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가정법에서 도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개념이 다시 한번 뭐다? 중요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에서는 어떻게 도치가 일어나냐면 일단 if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이 동사가 비동사가 나와야 돼요. 비동사. 여기가. 비동사가 나와야만 도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문장이 나와.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얘를 도치시킬 수 있냐면요. 과정을 잘 보세요. 일단 if를 날려버려요. if를 날리고 이 주어와 비동사를 바꾸면 돼요. 끝이야. 됐어? 그럼 어떻게 되냐? were, 주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하나 더. 가정법 과거 완료를 볼게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는 도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주어에 had pp로 쓰잖아, 원래. 이렇게 나가죠. 그렇죠? 그럼 얘도 똑같아, 얘들아. 얘도 똑같아. 어떻게 하면 된다? if를 날리고 주어랑 had의 자리를 바꾸면 되는 거야. 됐어? 똑같아.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 had의 주어 pp 이렇게 나가는 거지. 됐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거를 똑같이 적용해 볼게. 똑같이. 잘 봐. without 가정법 과거에서 이 without을 뭘로 바꿨어? if it were not for로 바꿨어. 그럼 여기 were 있잖아. 비동사. 비동사가 없으면 도치 안 돼. 가정법 과거에서는. 알겠지? 자, 그럼 다시 한번 어떻게 해라? if 날려. 주어 it이랑 동사 were의 자리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were in not for가 되는 거야. 됐지? 자, 아래 있는 것도 보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 동사의 종류가 상관없어요. 그냥 가정법 과거 완료는 항상 도치가 가능합니다. 항상. 과거는 비동사일 때만. 과거 완료는 상관없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보면은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나왔어. 어떻게 해라? if 날리고 it이랑 had 자리 바꾸라고. 그래서 had it not been for가 되는 거야. 됐어? 원리는 이런 거예요. 원리는. 자, 일단은 기본적인 원리는 다 설명했습니다. 책에 있는 거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첫 번째, 이 도치를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도치 뭐가 어려워? 그냥 날리고 바꾸면 되는데. 어려운 게 없어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학교 시험에서 특히 이제 좀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어떻게 나오냐면은 지금이야 여러분이 저한테 가정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아, 그냥 이렇게 하고 자리 바꿔서 도치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네가 독해나 문법 지문을 봤을 때 if가 없이 얘만 이렇게 딸랑 하고 나왔어. 그럼 과연 여러분이 이 부분을 가정법이라고 떠올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됐어? 다시 한번.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처음에 뭐라고 했어? 가정법이라는 걸 니네가 배울 때 if에 의존하지 말라고 했어. if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에서 were 주어 어쩌고 나왔어. 그럼 뒤에 뭐가 나오겠어? 반드시 조동사에 과거형이 나올 거라고. 가정법이니까. 됐어? 그러면은 이 녀석을 통해서 얘는 왜 생뚱맞게 도치가 됐지? 뒤를 보니까 조동사의 과거가 있어. 아, if가 날아간 거구나.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야. 즉 중요한 거는 가정법을 도치시키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방법은 껌이죠, 껌.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최종 버전들 있잖아. 이 최종 버전들. 이 최종 버전을 보고 니네가 아, 이거 가정법 문장이야 라는 거를 떠올릴 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됐어?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다시
were 주어 어쩌고 had 주어 pp만 보고도 아 얘는 가정법 문장이구나 이걸 떠올릴 줄 알아야 된다고. 됐어?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이 without 가정법에서 아까 전에 제가 말했다시피 날리고 바꾸고 날리고 바꿔서 도치를 했죠. 주의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책에 보면은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어떤 책에 보면 뭐라 나와 있냐면 얘를 도치시킬 때 if를 날리고 의문문 만들듯이 해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책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문문 만들듯이랑은 달라요. 의문문 만들듯이면 얘들아 were not이 set로 앞으로 가야 돼요. weren't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거 아니야. not은 앞으로 안 갑니다. 알겠죠? not은 앞으로 안 나가요. 안 나가고 동사만 앞으로 나가는 거야. 동사만. 알겠지? 그러니까 의문문처럼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기억하지 마시고요. 그냥 단순하게 접근하라는 거야. 날리고 바꿔라. 날리고 바꿔라. 난 이런 거 다 날려버리고 그냥 주어 동사만 바꾸는 거야. 알겠지?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설명 다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지금 이제 한 번 더 말하면 한 10번 얘기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뭐가 중요하다? 얘가 가정법임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바꿔 쓰는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얘가 가정법이구나 라고 너네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3번 볼게요. 관계부사가 나와 있네요. 여기 다 지워도 돼? 다 지울게. 자, 여기 관계부사 파트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뒷 파트 하고 이제 또 개별 첨삭 해드릴게요. 자, 봅시다. 관계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어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영작인 측면에서 봐야 되니까 일단은 설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책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뭐 주어진 어구를 어순에 맞게 배열한다.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그 다음에 선행사나 문맥에 따라 필요한 관계부사를 파악해서 배열한 문장 앞에 더한다. 뭐야 이게 끝이요? 네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자 잠깐 볼게요. 관계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영작할 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거랑 어찌 보면 약간 속성이 비슷한데 여러분이 이제 기존에 잘 알다시피 이제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을 나타내는 말 이 네 가지를 갖고 이제 우리가 관계부사를 쓰는 거죠. when이나 where, 그 다음에 why, how죠. 여러분이 이제 이미 배운 내용일 텐데 우리가 방법을 나타내는 the way, how 함께 쓸 수 없다. 이건 이미 잘 알고 있죠? 이거는 제가 뭐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관계부사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 전부 다 뒤에 뭐가 온다?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온다라는 점 요거를 또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습니다. 당연히 앞에 나오는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은 다 명사겠죠? 명사. 다 명사예요. 전부 다. 됐죠?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영작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니까 일단 삼형식을 기준으로 내가 써볼게. 삼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있는. 그러면 주어가 순서를 좀 바꿀게요.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하는 시간 또는 장소, 이유, 방법 이렇게 해석이 되면 관계부사를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지? 다시 한번 얘가 뭐뭐를 뭐뭐하는 시간, 얘가 뭐뭐를 뭐뭐하는 장소, 얘가 뭐뭐를 뭐뭐하는 이유, 얘가 뭐뭐를 뭐뭐하는 방법.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면 아 관계부사 when, where, why, how를 활용해야겠구나. 다만 how를 쓸 때는 how만 쓰거나 the way만 쓰거나 둘 중 하나를 써야겠구나. 이것까지 여러분이 유의하시면 되겠다. 여기서 지금 책에 안 나와 있는 좀 주의사항을 하나 써드리자면요. 이 네 개 중에서 이제 이 책에는 당연히 4개 관계부사를 모두 활용하는 게 영작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간 빈출도가 높은 거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4개 관계부사 중에 가장 빈출도가 높은 건 where입니다. where. 얘가 가장 많이 나와요. 제일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where 앞에는 일반적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즉 선행사가 오지만 장소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 상황.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소라는 거는 진짜 물리적인 장소 말하는 거야. 교실, 뭐 학교, 집, 서울 뭐 이런 이제 진짜 물리적 장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이제 우리가 선행사로서 쓸 수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상황을 나타내는 거. 말 그대로 상황이라는 단어인 situation, occasion 이런 단어 있잖아. 이런 단어도 where의 선행사가 될 수도 있어. 고등학교 3학년의 수능 특강 교재를 보면은 관계부사 where에 대한 선행사로서 쓰이는 게 되게 많은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play라는 명사가 선행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play가 뭐야? 놀이잖아, 놀이. 그럼 뭐야? 이 놀이가 장소는 아니잖아요. 장소는 아니지만 놀이한다는 어떤 상황, 놀이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관계부사 where로서 얘를 수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이 where라는 녀석 자체가 앞에 받을 수 있는 선행사의 종류가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where가 가장 범용성이 뛰어나다. 가장 많이 쓰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일단 참고적으로는 그렇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 앞에는 이 각 관계부사에 알맞는 선행사가 와줘야 된다. 됐죠?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법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얘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꾼다거나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냥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문을요. 예를 들어서 1번을 보면 이거는 그냥 관계부사를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바꿨어라. 어법 문제에 가까우니까 얘는 패스할게요. 이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 3의 1번 같은 거. 여기를 보면은 소문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하거나 그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방식에 절대 영향을 미쳐서 안 된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구문 분석을 좀 한번 해보죠. 소문이 영향을 절대 미쳐서 안 된다. 절대 뭐뭐 하면 안 된다는 거니까 never가 들어가겠죠. 여기 나와 있네요. Rumors should never affect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앞쪽을 보자면 우리가라는 말이 나와 있어. 생각한다라는 말 나와 있어. 하거나 대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or 기준으로 생각하다라는 말 그리고 대한다라는 말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는 거니까 이 덩어리는 부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들을 대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 대하다라는 말의 목적어가 되겠죠. 됐어? 근데 이 전체 덩어리가 어떻습니까? 이 전체 덩어리. 자, 영향을 미치다라는 거는요, 뭐뭐에 영향을 미치다, 뭐뭐에를 붙이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목적어가 돼야 되죠, 목적어. 그렇죠? 왜냐하면 타동사니까 뭐뭐에 영향을 미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덩어리가 목적어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선생님, 우리가 지금 배운 거는 관계부사인데요. 여러분, 관계부사는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란 말이야, 형용사.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나왔나? 그들을 대하는 방식이란 말이 나왔거든. 자, 지금부터 말하는 거는 흘려드려도 돼요. 그냥 이해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아도 됩니다. 잘 보세요. 아까 더웨이와 하와는 같이 못 쓴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더웨이를 없애볼게. 더웨이를 없앴어. 하우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만 쓰겠지. 그럼 이때 하우를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관계부사 하우로 볼 거 아니야. 그렇잖아. 앞에 뭐가 빠져 있어? 더웨이가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이 하우가 관계부사가 아니라 진짜 그냥 의문사로 봐도 돼요. 의문사. 그럼 어떤 구조가 되냐? 의문사의 주어 동사라는 뭐가 완성돼? 간접 의문문이 완성되죠. 그렇죠? 근데 간접 의문문은 무슨 절이야? 명사절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그럼 선생님, 하우 주어 동사 나왔을 때 얘가 관계부사예요? 아니면 의문사, 즉 간접 의문문절이에요? 뭐예요? 라고 만약에 니네가 물어본다면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둘 다 똑같아요. 뭘로 봐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뭘로 봐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문장 구성은 변함이 없고요, 해석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할 필요가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전체가 다시 한번 뭐다? 목적어라고 했어요. 영향을 끼치다의 목적어야.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써야 돼? 하우 주어 동사로 써주면 되는 거야. 하우 주어 동사. 그러면 다시 한번 이 하우 주어 동사를 뭘로 봐라? 의문사의 주어 동사라는 간접 의문문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앞에 더웨이가 생략된 관계부사절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뭘로 보더라도 상관없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문 분석할 때는 소문이 절대 영향을 미쳐서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우절이 나와야겠죠. 하우절.
그럼 how절에 대한 주어 우리가 그 다음에 how절에 대한 첫 번째 동사 그리고 그에 대한 수식어 or 나오고 두 번째 동사 그리고 그에 대한 목적어 요 순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영작을 한번 직접 써보죠. 어떻게 하면 될까? how 주어는 we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한대요. think about 뭐에 대해서 생각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other peopl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생각하거나 나 하고 나왔으니까 or 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동사 목적어만 나왔으니까 주어를 쓸 필요가 없죠. 그럼 대하다 다루다라는 뜻이니까 deal with 써주면 되겠네요. deal with 다룬대요. 그들을 them 이러면 끝이죠. 됐어? 이렇게 영작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덩어리는 뭐가 된다? affect에 대한 목적어가 되는 거고 그리고 or 기준으로 지금 앞에 나와 있는 think와 deal with가 병렬로 연결돼 있죠. 동사 1번, 동사 2번. 아까 제가 썼던 거. 그리고 다시 한번 보다 how를 앞에 생략된 the way를 꾸며주는 관계부사로 봐도 된다. 아니면 의문사의 주어 동사로 봐도 된다. 둘 다 상관없다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적인 거, 관계부사에 대한 거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뭐냐? 관계부사절 앞에는 이런 선행사가 오고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는구나. 그냥 우리가 어법 시간에 여태까지 배워왔던 거. 결국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된다? 뭐뭐 하는 시간, 장소, 이유, 방법으로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뭐 하거나 뭐뭐 하는 방식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해석을 보고 우리가 관계사를 써야겠구나, 관계부사를 써야겠구나 라는 거를 간파하는 게 훨씬 중요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뒷부분 이어서 좀 해드릴게요. 여기 괜찮겠지? 스위치 누를 때마다 무서워 죽겠네. 예전에 지금은 아닌데요. 한동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저기 뒤에 콘센트 있죠? 뒤에 지금 제가 뽑아놓은 거. 저 뒤에 콘센트에 콘센트만 꽂으면 터지는 거야. 한동안 그런 적이 있었어. 여기 오강의실에서 그것도. 근데 탁 넣으니까 펑 하는 거야. 진짜. 그래갖고 내가 그동안 한동안 콘센트 꽂기가 무서웠어. 막 이러면서 꽂았는데 이제 지금은 스위치 누르는 게 무섭네. 아무튼 쉬고 계세요.
다음 거 한 챕터 정도만 보고 탐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쭉 넘어가야겠네. 34고 이제 88쪽에 있습니다. 보어로 쓰이는 투부정사. 설명을 좀 봐야겠네요. 아이고, 좀 설명할 게 있네요. 봅시다. 보어로 쓰이는 투부정사라고 지금 이제 제목에 나와 있어서 지금 사실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아직 쓰지 말고 그냥 보세요. 투부정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명사, 형용사, 부사 이제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이제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 가능하고 형용사는 보어나 수식어, 그다음에 부사는 수식어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기본이죠, 우리 품사에서. 그러면은 투부정사가 보어로 쓰인다는 거는 요거랑 요거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네요. 맞죠? 그럼 이제 이 둘 중에서 이제 어떤 거냐? 이거는 이제 제목을 보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한번 본 건데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전부 다 뭐뭐하는 것, 그리고 뭐뭐하는 것, 뭐뭐하는 것 이렇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명사로 쓰인 거랑 우리가 일단은 알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뭐 대부분의 동사가 이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설명이 요 부분까지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주어 동사 나오고 투부정사 나오면 얘가 뭐뭐하는 것 이다. 그냥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별거 없어요. 근데 여기 스텝 3에 나와 있는 부분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자, 이거는 뭐냐면 일단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을 먼저 읽어보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어가 o 또는 주어가 관계대명사 왓절 또는 주어에 things, way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어로서 원형 부정사를 쓸 수도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요거를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일단 3번 케이스는 거의 안 나오는데 1, 2번 케이스는 꽤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를 좀 말씀드리자면 주어가 보통 all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all. 그러니까 all 자체가 주어예요. all이 주어로 쓰이면 얘들아 모든 것이란 뜻이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란 뜻이 있거든. all 자체가. 근데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로만 쓰인 겁니다. 모든 것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동사가 나와요. 두 동사. 됐어? 두 동사가 여기 있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앞에 비동사, 뒤에 비동사가 나오는데 all이 모든 것이라고 해석이 될 때는 단수 취급이 되거든. 그래서 뒤에 is나 was나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쓸 때는 투동사 원형으로 써도 되고 동사 원형으로 써도 된다. 이런 구조입니다. 구조가 되게 복잡하죠.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서 그래요. 첫 번째 경우의 수 주어가 all 자리로 all로 나온다. 두 번째 경우의 수 이 녀석을 수식하는 관계사절이 나오는데 관계사절 내에 두가 있다. 이게 두 번째 조건. 그리고 세 번째가 비동사가 쓰인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하면은 우리가 이 보어 자리에다가 원형부정사, 즉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팝송 중에서 Way Back Into Love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혹시 알아요? 잘 모르나? 제목은 잘 모르나? 되게 유명한 노래라서 아마 내가 틀면 알 거예요. 무조건 알 수밖에 없는 노래예요. 이게 그 OST에서 이제 나왔던 노래인데 기다려봐. 내가 노래 들려줄게. 있어요. 내 폰에 있어. 기다려봐. 지웠나? 잠깐만요. 제가 사실은 최근에 그 노래를 잘 안 듣다 보니까 잠시만요. 내가 멜론에서 찾아서 틀어줄게. 기다려봐. 여기 있어. 잠깐만요. 갑자기 보세요. 이 노래 혹시 몰라요? 내가 수업 시간 노래 처음 보는다. 알죠, 이 노래? 표정들이 이게 뭔 노래야? 약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노래 가사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이런 값가 나와요. 지금 이게 요거예요. 지금 이게 이 구조예요. 똑같아요. 지금 보면은 똑같아요. 뭐 나왔죠? 9 나왔죠? is 나왔죠? 뒤에 뭐 나왔어요? 동사원형 find 나왔잖아. 그렇지? 들어볼래요? 내가 방금 전에 틀어준 부분에 나오거든요. 들어봐요.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 구조예요, 이 구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팝송 같은 데서도 이제 흔하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지금 일반적인 독해 지문에서도 이게 생각보다 이제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이걸 갖고 어법 문제로서 이제 막 많이 출제하거나 또는 영작으로서 많이 출제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진 않고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어법이어서 자주 쓰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냥 아셨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주어가 all로 나왔거나 지금처럼 아니면 관계사 what이 나왔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더띵이 나와 있거나 이런 경우에 여기서 또 공통점을 보면 전부 다 두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죠? 제가 아까 말했던 공통점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하에 전부 다 비동사가 나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가 앞에 all을 쓰냐, what을 쓰냐, 더띵을 쓰냐 그냥 이것밖에 차이가 없는 거지 나머지 구조는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두 썼고요. 전부 다 비동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이 조건은 모두 다 동일하죠. 요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뭘 쓴다? 그냥 동사원형을 써도 된다라는 거야.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동사원형을 써도 돼. 근데 이렇게 동사원형이 나왔을 때 뭐냐?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는 거. 요거를 좀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해석은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직역을 하면 그가 그의 점심 식사 이후에 했던 모든 것은 커피를 마시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겠죠. 직역을 하자면.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석하기 위해서 모든 것 이렇게 해석을 잘 하지는 않고요. 약간 only의 의미를 넣어서 해석을 합니다. only의 의미를. 그래서 그가 점심 식사 끝나고 했던 것이라고는 이것뿐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보통은. 얘도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길 원하는 것이라고는 사랑으로 돌아가는 길을 발견하는 것뿐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됐어요?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이라고는 뭐뭐뿐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되는 일종의 구문 개념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구문 개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녀석을 막 여러분이 막 솔직히 말하면 평상시에까지 저는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평상시에. 왜냐면은 평상시에 이런 걸 갖고 어법이나 영작으로 내는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께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투부정사 뭐뭐 하는 것으로 의미가 쓰일 때 당연히 보호 자리에 쓰일 수 있고 그때 동명사 ing로 바꿔 쓸 수도 있구나. 그냥 요 정도 아주 기본적인 어법 사항에 해당되는 거죠. 그냥 그 정도만 아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래 있는 이제 뭐 예문 1번 아무거나 볼게요. 보면은 오류 없는 것을 창작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거는 요 패턴이네요. 요 패턴. 요 패턴은 잠깐만 넘어갈게요. 위에 있는 이걸로 그냥 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잠깐만. 근데 이거 다 이거잖아. 전부 다 이 패턴이었군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보어로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냥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방금까지도 말했지만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이런 패턴이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지 굳이 막 이런 거를 평상시에까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하시고요. 여러분이 영작 하실 때 여기에 있는 내용을 얼마든지 참고해서 영작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그냥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3개 챕터를 했는데 일단 숙제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개별 탐색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이 8월 20일이죠? YT이고 가만히 있죠. 지난번에 숙제가 81쪽까지였죠? 그럼 일단은 82쪽부터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부분까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89쪽이에요. 그리고 앞부분이 39쪽까지였거든요. 잠깐만요. 여기가 34번이었죠. 잠깐만. 39쪽. 그러면 40쪽부터 가야겠네. 40쪽부터
40까지만 합니다. 40부터 45까지입니다. 40부터 45. 그래서 이게 12부터 14까지예요. 자, 여기까지 문제풀이 하시고, 그러니까 한글 구문 분석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영작 해오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답지 갖다가 채점까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래 이제 40에서 45페이지 그 부분은요, 이제 우리가 학습한 내용이 아니니까 이론, 내용, 학습까지 여러분 이루어져야겠죠. 됐죠? 네. 자, 숙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러면 시간 지금 약 15분가량 시간이 남았는데요.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께서 이제 지난번 숙제 부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개별 피드백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할 거 없으면은 이어서 숙제를 하셔도 됩니다. 자,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세요.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그게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수식어라는 거는 수식하는 애 근처에 써주는 게 일단은 기본이라고요.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통 헤드피피나 헤드피어 같은 이제 완료형 버전이 나왔을 때 이때는 얘를 수식하는 부사를 쓸 때는 보통 이 스택에다가 써서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앞에서 뒤로 수식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수식어는 앞에서 뒤로 수식하는 게 원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거든. 물론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 사이에다가 써준다. 오랫동안 이 빈 어벤던들을 수식하는 거잖아. 이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질문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세요. 이게 구조를 좀 잘 봐야 되는 게 여기서의 원인이 얘랑 짝이 아니에요. 얘랑 짝이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꾸며주는 거거든요. 일단 running across a study. 그래서 ask 목적어 투부정사가 나와 있고, 그럼 여기에 있는 거는 얘랑 짝일 가능성이 높죠. 이건 근데 사실 해석을 해봐야 돼. 정말 누구랑 짝이.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대학생들로 하여금 그 어떤 풋볼 그 선수들의 짧은 비디오를 보게끔 요청을 한 거야. 근데 그 풋볼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이야? 스타디움을 가로질러서 달리고 있는 풋볼 선수들의 비디오를 보게끔 요청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한 거야? 어느 방향으로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말하도록 요청했다. 말하도록 요청했다라는 거니까 이 녀석과 짝이 되는 게 했었으면 좋겠지. 이걸 보고 나서 이렇게 말하도록 요청. 됐어요? 여러분의 메시지를 약하게 한다. 조건이 요것만 있네. 요것만 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단어를 추가하라는 건 아니니까 이 조건에 맞게 하라고 하면은 사실은 틀렸죠. 이 조건에 맞게 하라고. 잠깐만요. 추가 가능이 있었구나. 미안하다. 못 봤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쓰고 싶다면요, 이때는 이기로 써요. 메시지가 이게 약화시키다. 약화시키다. 그러니까 너의 메시지를 약화시킨다라는 의미로 쓰는 거고, 근데 이렇게 쓰면은 너의 메시지가 뭐뭐를 약화시킨다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메시지를 약하게 한다는 건 메시지가 약화된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화된다라는 의미로서 weakened로 써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면 맞아.
네네. 네. 여기 키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거는 이제 속성에 따라 다른데요.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 단순하게 말하자면 선행사가 이유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관계부사 y가 생략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말하자. 심플하게 말하자면. 그리고 해석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동격이라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명사와 뒤에 나와 있는 게 둘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기본 개념이. 그러니까 이유라는 말과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그 공룡을 좋아한다. 아이들이 공룡을 좋아한다라는 대입. 이게 둘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똑같다는 개념보다는 애들이 이러하는 이유로서 이유를 수식하는 쪽이 문맥상 더 맞으니까 이제 관계부사와 이렇게 쓰는 거죠. 관계부사는 어쨌든 간 수식의 개념이고 동격이라는 건 둘이 똑같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둘은 좀 다르더라고요. 네. 아니요, 이건 상관없어요. 이건 상관없어요. 예. 아예 위주로 썼구나. 사실 위보다는 위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쓴다는 메이크는 활용하고 위크트. 그러니까 왜냐면은 약하게 한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약화시킨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메시지를 약화시킨다라는 거. 그러면은 여기서는 형용사보다는 뭔가 약화시킨다라는 의미로서 동사로서 들어가는 게 더 나은데 여기서 만약에 위크는이라는 녀석을 써버리면은 이 메시지가 약화시키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여기서는 약화된다라는 개념이 들어갔잖아요. 무슨 말인지 돼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메시지가 약화되게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위크드로 쓰는 게 사실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쓸 거라. 네네. 네네. 그러니까 뭔가에 저항하고 뭔가에 반대하고 뭔가에 맞서 이런 거지. 전치사예요. 뭐라고? 네네네네. 왜 뭐가 문제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제가 관계 대명사라는 건 앞에 나오는 명사를 대신하잖아. 대명사를. 그렇지? 근데 이 앞에 전치사가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앞에 나오는 명사, 즉 선행사를 여기에다 이제 대입을 하는 거야. 자, 내가 그냥 쉬운 예시로 한번 써볼게. 쉬운 예시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왜 우리가 그 수많은 전치사 중에 왜 in을 썼는가? 앞에 나와 있는 이 선행사이지. 지금 얘를 대신하는 게 뭐야? 위치잖아, 위치. 그럼 얘를 위치 자리에다 집어 넣었을 때 어떤 전치사가 잘 어울리는지를 보는 거야. 그러면은 요 문장을 해석해 보는 거야. 요 문장. 그가 집에서 산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장 적합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in을 썼고 같은 맥락인 거야. 여기서 같은 맥락으로서. 그러면은 지금 관계사가 이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게임이 다르대. 다른 형태의 오락과 다르대. 이 위치가 가리키는 거야. 앞에 있는 요거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 한 가지 근본적인 측면에서 게임은 다른 형태의 오락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한 가지 근본적인 측면에서라는 말이 잘 어울리니까 in을 써줘. 이해돼서 그런 거지. 뒤에 있는 동사요? 뒤에 있는 동사라는 게 뭐예요? 뒤에 있는 동사라면 얘죠, 얘. 이 말대로. default. 이 동사가 아니죠. 여기는 관계사절이 아니잖아. 이 관계사절 안쪽을 가야지.
여기까지가 관계사절이야. 그럼 요 안에서의 동사는 뭐야? 얘잖아. 근데 얘와 짝은 누구야? 똥이야 똥. 근데 얘는 이미 나와. 됐어?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게임은 다르대. 뭐뭐와 뭐와 다르다? 이거랑 다르대. 어떠어떠한 점에서. 그러니까 에서라는 말 이미 이제 들어가 있는 거지. 만약에 게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만약에 선행사가 이렇게 나왔어. Other forms of entertainment 이렇게 나왔어. 그 다른 종류의 오락인데 이거를 관계대명사로 써볼게. 그럼 이때 games differ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럼 게임이 다른 이런 종류의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럼 이때는 우리가 관계대명사 어떻게 써야 돼? from 위치를 써야지. 그러면은 이런 것 얘가 지금 선행사니까 이 자리에 들어가지. 얘네와 게임이 다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이해됐어? 응? 맞아요. 아니 to say 써도 돼요. 네, to say도 되고 say도 돼요. 둘 다 돼요. 생각하는 게 보편적이에요? 굳이 to를 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미 앞에 to가 나와 있는데 똑같은 말을 또 쓸 필요는 없잖아. 근데 틀린 거 아니야. 맞아, 그것도 맞아. 잠깐만. 그렇지. 왜냐면 뒷내용을 보면 I had to answer가 내가 대답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어야 됐다라는 거니까 패스한스를 가르치겠지. 그렇다면은 answer하고 전치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answer to. 그러니까 answer 목적어 뭐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to를 쓰면은 그 대상에게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리고 아까 저기 뭐야 뭔지. 이 주어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주어 동사 나왔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대시 생략도 있는 거야. 일단 그럼 이제 대절이 여기까지가 목적어야. 목적어. 그럼 대절의 주어가 reason이야. 근데 이 reason을 수식하는 게 지금 주어 동사가 또 나온 거지. 관계부사 y가 생략돼서 the reason이 단수니까 여기가 이지가 돼서 대절의 동사가 되고 대절의 보어가 또 대절로 나온다. 이런 거죠. 됐어? 지윤이 혹시 질문하실까요? 전치사구에서 관계대명사를 일단 연결할 때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연결할 때 관계대명사랑 똑같아. 여기서 아무거지 is a figure of speech 여기 이시 가리키는 게 뭐랑 똑같은지를 봐야 돼. 이시 가리키는 거는 얘겠네. figure of speech가 되겠네.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관계대명사 연결할 때 어떻게 해요? 공통인 거 찾으면은 이거 날리고 그 다음에 이 전체 덩어리를 이 녀석을 선행사로 받아서 관계대명사 위치를 쓰면 되겠지. 사람 아니니까. 근데 in으로 끝나는 걸 어떻게 하면 돼? 그 앞에다가 이렇게 보낼 수도 있지. 그래서 이 위치 이러고 끝인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랑 똑같아. 하는 방법. 정민이는 힘들다. 이 자식. 알았어. 응. 여기 들어갔네. 진짜. 아니 네가 써놓고 어디 들어가냐고 어떻게 자식아. 네가 썼네. 자 일단은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까지 숙제 잘 해오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